사실 옷이니까 옷이 좋아야 되잖아요. 본질은 옷인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이미지적인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옷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거의 주에 신상을 뭐 3-4개씩 무조건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SPA 브랜드보다 더 빠른 형태인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죠. 특히나 니트나 집업류 같은 집업 니트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브랜드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로고 디렉터 손권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좀 만나 뵙고 싶은 분들 이렇게 계속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 주제 역시도 약간 라이징 브랜드라는 주제로 해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브랜드 대표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경력이 오래됐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인더로우라는 브랜드가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네, 보여주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첫 시즌부터 이렇게 좀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업력이 어느 정도 좀 되셨을까요? 저랑 김 대표 둘 다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 패션 씬에서만 한 20년 정도 있으셨던 건가요? 의상학과를 다니다가 24세 올라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김 대표는 저는 20살에 도매시장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시작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럼 20살부터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그 사회 첫 생활을 거의 패션과 함께 했다라고 네, 할 정도로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여기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대문 안에서만. 그렇구나. 한 24년 정도 됐죠. 여기 이쪽에서 이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으니까 예전에 뭐 청계천 이게 다리 있을 때부터였었거든요. 밑에. 권민 대표님은 또 좀 전에 이제 올라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원래 고향이 밑에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이세요? 네. 그렇구나. 중학교 때부터 좀 옷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빈티지나 약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또 빈티지 샵에서 또 일도 했었어요. 학교 땡땡이 치고 네. 하다가 나중에는 옷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자체를 의상학과를 진학을 했다가 군대 제대하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실무를 빨리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대문 도매시장 이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된. 그렇죠. 차라리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동훈 대표님은 그럼 네. 이제 20살 때부터 좀 동대문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구제 좋아하고 그다음에 옷 사러 많이 다니고 예전에 막 동대문 밀리오레 그때 한창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항상 옷 사러 다니고 그랬었다가 고등학교 친구가 이 도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동대문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짐 싸는 그냥 막내 일이었었어요. 뭐 옷을 배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한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단순 노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때 얘기해가지고 옷 만드는 거 좀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게 됐었죠. 그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잠을 한 4시간, 5시간밖에 안 잤었거든요. 새벽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었어요. 이게 나한테 그래도 적성에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가지게 됐었고, 또 내 장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도 그때 좀 꿨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밀리오레나 이제 거평 프레아나 약간 그 시절이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형님들이 이거 왔냐고 사라고 약간
좀 데려가서 이런 거 소개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좀 그 생태계에 관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업체마다 옷들이 뭐 비슷하거나 좀 스타일이 다르거나 업체마다 스타일이 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옷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관여하시면서 좀 만들어 보셨던 걸까요? 저희는 그 당시에는 너무 빠르게 지금 변하던 시기여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옷을 만들어 봤었죠. 유행하는 것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좀 실험적인 것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워낙에 많은 옷들을 만들어 봤으니까. 그러면 또 권민 대표님은 또 거기서도 이제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이제 세일즈를 하셨던 형태일까요? 네네. 그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는 거의 주에 신상을 뭐 3-4개씩 무조건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속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또 샘플링을 계속하고 또 매주 신상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럼 주에 신상이 그렇게 나올 정도면 이거는 SPA 브랜드보다 더 빠른 형태인 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죠. 엄청 생태계가 빠르게 돌아갔군요. 그러면. 네네. 엄청났죠. 진짜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어린 친구다 보니까 스니커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가면은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뭔가 약간 들떠 있는 듯한 그 분위기. 그럼 각자 이렇게 업무들을 그 안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하시다가 좀 뭐 만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남성복도 하고 사실 여성복에서도 실전 근무를 좀 했었고 김 대표도 남성복을 뭐 디자이너처럼 일을 하다가 또 본인의 매장을 또 운영을 하고 여성복 매장 운영도 하면서 저희 둘 다 남성복이랑 여성복 둘 다 경험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친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친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기투합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아니요, 시작이 그런 됐던 건 건가요?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죠. 어,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20대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각자 일을 하면서 친구였죠. 그러면 약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네.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은데 사실 인더로우라는 브랜드가 론칭한 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로나 시기하고도 좀 맞물렸었어요. 그때 도매 시장이 엄청난 하향세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가게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좀 러브콜을 보내긴 했었죠. 이제 도저히 여기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서 20년 남성복에서 너도 나도 10년 이상씩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씬에서 하는 이 친구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엄청 꼬셨었죠. 같이 한번 해보자.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단시간 내에 좀 이 씬에서 뭐랄까 인지도나 뭐 제품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니트나 집업류 같은 집업 니트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그 제품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도매 시장에서야 저희가 뭐 매장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존 세일즈를 하는 뭐 클라이언트나 고객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희 뭐 제품을 보는 입장이었으면 이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 뭐 사진을 안 찍던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미지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처음에 저희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옷 만드는 거는 저나 김 대표나 20년 넘게 하면서 잘 하지만은 안 하던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제품에 대한 완성도 하나는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구매를 해주셨던 고객분들이 만족을 해주시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렇게 좀 첫 시즌에 이제 그래도 한 반응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옷이니까 옷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본질적으로 뭐 그렇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옷이 일단 좋아야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미지가 엄청 좋아서 뭐 온라인으로 뭐 구매도 해보셨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는 구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직접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제가 입어보고 구매를 하고 이런 편인데 단순하게 사진이 이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봤을 때 실망하는 부분이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사진하고 너무 다른데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전 사진은 좀 엉성한데 제품 받아보면 좋은데? 약간 제품은 오 이거 뭐지 약간 조금 이렇게 봤던 그런 고객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다르더라고요. 시장의 생태계가 아예 이제 달랐던 네. 부분이긴 하잖아요. 본질은 옷인데 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일단 이미지적인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옷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걸 반대로 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옷이니까 언젠가는 좀 되지 않을까. 기본기는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까는 뭐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겪어왔던 사이클들이 저희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1년 안에 이게 뭔가가 일어날 줄 알았었어요.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어쨌든 굉장히 빠른 생태계 속에서 있으시다가 그쵸, 네.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는 브랜드로서 이제 나아가시다 네, 그쵸.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뭘 잘하는지를 소비자들은 일단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좀 간과했던 거죠. 그럼 특정 제품들이 결국에는 좀 잘 소비자분들한테 인식이 돼서 어쨌든 브랜드도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킬링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 제품들이 초창기에 그래도 있으셨잖아요.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브랜드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게 이제 특정 제품이 좀 발화점이 돼서 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코튼 실크 니트를 시작으로 그래서 저희가 다 니트 뭐 브랜드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니트가 아무래도 좀 특수한 품목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또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니트는 샘플링 일단 원사 선별하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샘플링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행착오와 프로세스가 좀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들이라고 치면 뭐 니트는 니트 디자이너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 보통 그래서 1년 정도 됐었을 때 그 하프지버 그때가 막 나왔을 때인데 그때 이거 하고 뭐 반응 없으면 이제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게 잘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졌죠. 정말 다행이다. 지금도 계속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프로모션을 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뭐 가공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배우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니트는 하면 할수록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알게 되고 계속 하나씩 붙으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원래 단순한 것들도 그렇죠. 좀 그래가지고 머릿속이 점점 좀 복잡해지고 있죠 지금. 근데 재밌어요. 근데 니트는 정말 재밌어요. 그 안에서 또 특히나 니트 안에서 또 스페셜리티한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네. 인더로우가 정말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걸 보면 정말 다 핸드메이드거든요. 손 하나씩 코 다 손으로 껴가면서 만드는 옷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저희는 좀 죄송해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근데 옷의 판매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더로우는 그래도 적정 가격선에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또 많은 인지도를 좀 이제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마크업이라고 하나요 보통?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게
건강한 구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요? 어떠세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랑 항상 상의를 많이 하고 논의도 하고 초창기엔 다투기도 하고 막 이랬던 부분인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저가의 브랜드를 경험하시던 분들이 이제 또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저항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가격이 좀 높으면 뭔가 좋아 보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을 높여서 포지셔닝 하려는 브랜드들도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약간 브랜딩의 시대가 되면서 뭔가 이미지나 브랜딩적으로 잘 스토리를 만들어 두고 우리는 이 가격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옷의 뭐 만듦새나 퀄리티가 또 안 좋았거나 뭐 좋지 않은 브랜드들도 덜어 보이다 보니까 지향점이 다른 거죠. 뭐 그렇게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뭐 저는 좀 존중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가격이 주는 힘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뭐 항상 논의도 하고 하지만 옷 시큰 잘 만들어 놓고 뭐 저희 제살 깎아 먹으면서 뭐 이 가격대 해가지고 뭐 선보이는 게 그런 제품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주는 힘도 사실은 무시는 못해요. 왜냐면 뭐 반대로 보자면 또 그 가격이 주는 그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이제 좀 최대한 합리적으로 좀 선보이려고 하는 편인 거고요. 결국 이제 저희 소비자들이 저희 옷을 경험을 하고 했을 때 몇 년 뒤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옷을 구매를 하시겠지만 과연 본인들의 옷장에서 몇 년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옷은 어느 브랜드의 옷인가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게 이제 제품 디자인에서도 옷을 만듦에 있어서 소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재를 선별하실 때 좀 가격도 생각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가격적인 거는 크게 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저희 손에 닿았을 때 네. 느껴지는 그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자재 같은 것도 저희는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 이 좋은 소재랑 이런 걸 하면서 왜 부자재는 이런 걸 써서 사용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옷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샘플링하고 진행을 할 때도 저희가 만져보고 좋은 걸 써가지고 좋게 잘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원가를 딱 나오고 판매 가격을 추산해봤을 때 가격이 안 나온다 이런 옷들이 꽤 많았어요. 꽤 많은데도 그러면 하고는 싶으니까 그냥 우리 마진을 줄이고 마크업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선보여보자 이렇게 진행하는 제품들도 꽤 많고요. 실질적으로 뭐 논외적인 얘기지 뭐. 많은 브랜드들이 한창 시기에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륨이 커지면서 오히려 품질에 대한 퀄리티가 QC가 안 되고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남의 돈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마진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내 마진율을 높여야 되면 소재를 안 좋은 거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봉제 생산 라인 자체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대량 생산을 해서 또 판매율을 또 촉진하고 매출 규모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초창기에 그 브랜드를 좋아했던 고객들은 이제 그 브랜드에 이제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브랜드들을 좀 보긴 봤어요 저는.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브랜드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뭐 큰 업체는 아니지만 천천히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순수하게 저희 힘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고요. 이번 이사 SS 준비하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 신경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패턴의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해오던 제품들의 디벨롭을 통해 가지고 좀 강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했었죠. 근데 뭐 아마 심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다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이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죠. 저희가. 굉장히 그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시즌 제품들이 나올 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 김 대표가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걸어놨을 때 이쁜 옷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그 편안함과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좀 집요하게 많이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걸어놨을 때 당연히 이쁜 옷들은 지금도 시중에 많이 있지만 저희가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옷들을 뭐 피팅을 해보거나 했을 때 걸어놨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입으면 정말 불편한 옷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김 대표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피팅을 다 보면서 패턴을 다 수정을 하고 그렇게 또 재샘플을 하고 될 때까지 또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리고 재밌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씩은 재밌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렇구나. 이번 시즌 주력 아이템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집업 재킷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제작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 제품은 팔아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저희가 좀 하드 트위스트 제품에 제가 조금 좀 꽂혀 있거든요. 면에서도 그 제품의 바지도 그렇고 청바지도 그렇고 뭐 재킷도 그렇고 뭐 니트 소재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소재가 그런 게 거의 한 8알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량 생산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던 거죠. 해보니까. 약간 앞으로 조금 인더로우가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오프라인 오픈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정말 저희가 입고 싶은 제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 캡슐 형태가 됐든 뭐 또 다른 형태가 됐든 뭐 그거를 올해 안에는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캡슐 컬렉션이라고 하시면은 좀 어떤 다른 무드의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무드는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소재하고 패턴이나 그 실루엣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소비자들이 입고 싶어하는 패턴의 실루엣이 있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실루엣이 또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팔리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옷장에 두고 싶은 옷들을 위주로 한번 작게나마 시작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 인더로우라는 브랜드 안에서 캡슐 컬렉션으로 나오는 형태를 생각하고 계신 좀 거죠? 레이블을 분리를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소재 더 신경 써가 해가지고 좀 가격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냥 좀 레이블로 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고급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게 첫 시작이 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지금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렇구나.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뭐 원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또 사용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또 다르잖아요. 걔네는 어느 정도 이제 혼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루엣이나 뭐 만지는 텍스처나 뭐 고시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끝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실크를 블렌딩을 많이 한 그 소재들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추세로는 딱딱한 옷이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실루엣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기에는 좀 접근하기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그렇고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매 시장 쪽이 활성화가 더 많이 돼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원단 시장 쪽에서도 브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원단 자체가 브랜딩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브랜딩이 안 돼 있어요. 정말 좋은 원단을 가지고 생산하는 공장들도 많은데 자기 타이틀을 걸고 세일즈를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어떤 거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회사하고 컨택해서 지금은 뭐
옷을 제작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원단 시장에서 그 제품을 사는 것보다 그런 컨버터나 이런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회사하고 저희 같은 업체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다 원단 시장 쪽에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런 판매를 유통 하는 구조에 약간 맹점도 그쵸.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가격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런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뭐 좋은 뭐 이중지나 뭐 울 소재 같은 원단을 좀 사용을 해도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소재를 원하고 이런 시장이나 그 대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소재를 더 다운시켜요. 원가 때문에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마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더 좋은 소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좋은 소재를 다 같이 쓰면서 이제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일본 원단이 더 좋은 거다 뭐 그렇게 계속 알려지고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뭐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소재나 원단에 대해서 자기네들 이제 라벨링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런 것들이 그쵸.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 브랜드들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만 보고 있으면 아예 원단 회사 자체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저희가 뭐 다 잘들 알고 있는 브랜드들 사실 뒤에는 다 원단 회사들이 바치고 있는 부분도 꽤 많고. 좀 전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의 그런 이제 옷 소재나 이런 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한국은 유독 좀 단단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구성 좋은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뭐 제가 다른 옷들을 이제 뭐 일본 브랜드 옷들을 살펴보면 뭐 내구성보다는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소재에서 나오는 텍스처의 그냥 느낌 그리고 좀 광택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똑같은 뭐 밀리터리를 베이스로 한 의류라고 해도 소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실루엣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좀 유연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한국에는 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달랐죠. 그래서 코튼 실크도 그렇고 뭐 울 백에서도 흐르는 듯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었었는데 그거랑은 정말 정반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안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면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코트 안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일본 옷들 구매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안감이 되게 좀 흐느적거리거나 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단단한 옷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시장의 좀 느낌도 다르긴 하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하나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온큐레이션 매거진 안에서 이제 브랜드 테스터라고 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브랜드 옷을 많이 경험해봐야 또 그 경험치를 통해서 좋은 옷을 좀 발견하게 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브랜드 테스터라는 이름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몇 벌 정도 좀 이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좀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저희가 아마 요 영상이 나갈 때쯤 해서 그 이제 제품을 몇 개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네네. 이제 해당 제품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네, 형태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 네.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좀 명쾌한 해답을 해주신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근데 시간 금방 가네요. 네, 또 얘기를 좀 길줄 해주셔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더로우 브랜드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이제 브랜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옷을 만드는지까지 다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